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8월 25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젯밤 서울 당산동의 도로에서 하수관로 개량 공사를 마치고 흙으로 덮어둔 부분에 지름 2m, 깊이 1.5m 정도의 땅 꺼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 앞부분이 빠져 차 안에 있던 2명이 구조됐고 복구 작업으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장과 당시 상황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 삽이 모두 들어갈 정도인데 깊이가 1m가 넘습니다. 찌그덕하면서 그냥 내려앉는 딱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두 번이 툭툭 가라앉으면서 그냥. 하수도 배관 밑에 상수도 배관이 있는데 상수도 배관과 하수도 배관에 충분한 이격거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수도 배관 그 하중에 의해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었습니다. 오늘 낮까지 폭염이 이어지다 밤부터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낮 동안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대구가 35도 등으로 무덥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떨어지는 등 폭염이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뿐 아니라 여름 가뭄도 문제입니다. 올여름 전국 강수량이 평균 393.9mm로 평년의 64% 수준이고 특히 8월에 내린 비는 평년의 13.8%에 불과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장마 뒤에 국지성 호우도 사라졌습니다. 유례 없는 더위에 염전의 소금 생산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걸까요? 풍년에 웃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는데요.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례없는 불볕더위 속에 작업이 계속되는 염전. 바닷물이 햇볕에 증발하면서 하얀 소금이 바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을 긁어 모은 뒤 좁은 길을 따라 창고로 옮기는 힘든 작업. 염전 곳곳에 있는 창고마다 하얀 소금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미처 다 팔지 못한 소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근래 수년간 누적된 전국의 소금 생산량이 많은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소금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비 감소.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금 소비량이 급감한 겁니다. 게다가 값싼 수입 소금이 밀려오면서 국내산 소금 가격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3년 전 수매한 비축 소금을 올해 6월 싼값에 시중에 방출한 것도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소금 생산량이 조금 많은 데다가 소금 소비량이 없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는 이제 많이 고생들을 하는 거죠. 힘은 들고. 소금 생산 농민들은 정부의 비축용 소금 수매량이 더 늘어야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무더위에 올여름 물과 이온 음료를 찾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생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이온 음료 매출은 3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GS25도 이번 달 생수와 이온 음료, 탄산 음료 모두 30% 넘는 매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일어나 적어도 15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6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고 아직 수십 명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 전역과 바티칸에서 구조대원이 파견돼 실종자들을 찾고 있지만 산사태로 진입로가 끊긴 곳이 많아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지 하루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SLBM 수중시험 발사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장 지도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발사 장면을 지켜본 뒤 이번 시험은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선언했다며 이제 북한은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 대국 전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4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하며 전화 변론을 한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인사들을 상대로 전화로 청탁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변호사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차장, 부장 검사를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또 홍 변호사가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차장 검사 등과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며 전화 변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변호사 측은 검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황각규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9시 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황 사장은 특정 계열사의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도 왜 인수합병을 강행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돈을 받고 무허가 업체의 건설 면허를 빌려줘 억대 수익을 올린 업체 대표 44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독산동의 건설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업체 건당 최대 300만 원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수법으로 500여 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타자 삼성의 이승엽이 프로야구 통산 최다 타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SK와 홈 경기에서 2회 말 무사 2루에 나서 1타점 중전 안타를 뽑아내며 개인 통산 139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전날까지 팀 선배 양준혁과 타이를 이뤘던 이승엽은 첫 타석 적시타로 통산 홈런에 이어 타점에서도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어제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도정보 반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파급 효과 등을 논의한 결과 안보와 산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함께하시죠.